안녕하세요. 덕교양자입니다. 이전에 공지한 대로 올해부터는 주식 분석도 추가를 해볼 생각입니다. 요즘 코스피가 계속 올라주고 있던데 이대로 주식시장이 살아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는 현금 확보 전이라서 하반기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얘기한 양식에다가 이번에는 D-Day를 추가해봤습니다. 항상 말로만 2030년까지 우리는 부자가 된다고 했었는데 드디어 D-Day를 넣어봤습니다. 이 날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남은 오늘 기준으로 날짜고요. 우리는 이 기간 안에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6G 종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작년에 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지 블로그를 검색해봤더니 종목 소개 글이 대부분 21년도 글이더라고요. 이 얘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갈려져 나갔다는 거겠죠. 바꿔 말하면 바닥일 때 남들이 모를 때 주어야 한다는 투자 원칙을 드디어 시작할 때가 왔다는 의미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들도 계속 넣어봤고요. 확정은 아니고 이 종목들은 일단 주기적으로 체크를 할 종목들이고요. 어차피 롱텀을 잡고 가야 되는 테마니만큼 수시로 바뀔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6G에 대해서 대장주가 될 종목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6G로 보는 종목들을 일단 넣어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주식 매매 방법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종목 분석을 할 때 깊게 파고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게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한다고 해서 항상 돈을 버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분석을 해도 너무 많은 변수 앞에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플하게 분석을 하고 시황을 더 중요시하고 선제적 투자인지를 제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양산업에 해당하는 종목을 한 달간 분석하고 샀을 때와 성장산업에 해당하는 종목을 경쟁지수만 보고 그냥 묻지마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종목이 더 수익이 좋을까요? 우리가 노력하는 별개로 성장 산업을 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달리는 말 올라타라는 격언처럼 우리는 현재 대세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대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데에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가 바뀌고 헬스장에 등록한 사람들이 많아졌을 텐데 이 사람들이 다음 달에도 열심히 헬스를 하겠습니까? 연초에 잠깐 반짝하고 말 겁니다. 투자건 공부건 운동이건 다이어트건 중요한 건 심플하게 꾸준히 오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 투자한다는 걸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영상에서는 심플하게 체크를 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세부 종목별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S넷입니다. 이 종목은 저도 몇 년 전에 소액을 담아둔 종목인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당연히 손실 중입니다. 네트워크 관련 업체고요. 사람들이 6G 테마주로 보는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이라서 시총은 1000억도 안 되고요. 이 얘기는 이 종목이 대장주가 되기만 한다면 몇십 배는 상승할 거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아직 2022년 실적은 나오지 않았는데 3년간의 실적 보게 되면 매출은 소액 상승 중이지만 다른 지표들은 하락 중에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뭐가 더 좋고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거라면 2022년도 실적을 보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금 확보가 된다면 그때 추미할 종목 중 하나로 이 SNS를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이란 차트는 심플하게 넣어봤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급락장이었고 대부분의 종목이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차트나 분석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지금 현재로는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장에 살아난다고 봤을 때 SNS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지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이스테크입니다. 이게 에이스테크고요. 무선통신 장비 업체인데 시총은 3천억대고요. 다만 S댓보다는 실적 추이는 더 안 좋습니다. 온통 빨간불이죠. 3년 연속 모두에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선제적 투자를 할 때 주의를 할 점은 아무리 미래 기술을 다룬 종목을 하더라도 꾸준히 사업을 유지할 체력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몇십 년의 주식시장에서 잠재력이 쩌는 종목들은 분명히 많았겠지만 불경기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종목들도 더 많았을 겁니다. 6G 테마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향성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성으로 끝까지 가지 못한다면 그런 종목을 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에이스테크도 소액만 가지고 있지만 추매를 할지는 21년 실적이 확정적으로 나왔을 때 그때 판단을 하겠습니다. 잠정 실적은 이미 영업 손실인 걸 알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유보율이 얼마나 떨어질지를 볼 생각입니다. 19년도에 300이 넘던 유보율이 21년도에 160까지 떨어졌죠. 22년도 최종 유보율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이솔루션입니다. 이 종목은 한때 저한테 수익을 줬던 종목인데 역시나 작년에 하락장 버티지 못했습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부터 해서 대부분의 지표가 쪼그라들고 있죠. 19년도에 2천억에서 22년도는 700억대,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돌아섰고요. 하지만 미래 산업을 위한 체력 측면에서 앞의 종목들보다는 훨씬 더 체력이 좋아 보입니다. 부채 비율은 20%대에 유보율은 2800% 넘기 때문에 최소한 부도 걱정 안 한다는 종목으로 보이는 거고요.
앞으로 분산 투자로 모아야 될 종목에 넣어도 좋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차트가 너무 안 좋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투자 시장에 살아난다면 해결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오이솔루션 다음은 KMW고요. KMW는 제가 가장 많이 언급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덕분에 저는 6G를 생각해낼 수 있었는데 이 종목을 2000년 초반에만 사뒀더라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종목이죠. 안쓰러운 건 5G 시대가 오고 나서 실제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통신사에서 5G 관련해서 투자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덕분에 KMW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재무제표가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종목을 미래 6G 시대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미 시총이 1조가 넘어갔기 때문에 큰 수익을 바라보고 들어갈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종목은 2, 3년 내로 5G 종목들 수익이 좋아지는 걸 기대하면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소액을 일단 가지고는 있지만 큰 돈을 넣을 생각은 없는 종목입니다. 이노인스트루먼트는 6G 종목에 넣을까 말까 고민했었던 종목입니다. 6G 관련된 블로그에서 항상 소개된 종목이고 저도 소액이 있는 종목이지만 이 종목이 앞으로 미래 산업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현재는 의문인 상태입니다. 과거 고점을 보게 되면 18년 대비해서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난 종목이고요. 게시판을 보게 되면 대표회사를 비판하는 글들이 많아 보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회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운영해야 좋은 건데 유죽만 하고 있으면 좋은 회사를 볼 수가 없겠죠. 그나마 실적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현재 우리 표에 넣어는 뒀는데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추멸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차트 투자를 신봉하진 않지만 그래도 추세를 보기는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보는 편인데 이 종목은 장기 우하향 후 보합하면서 거래량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보시면 하루의 거래량이 3,500만원 밖에 안 되죠. 이 얘기는 지금은 시장에서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 종목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QSI입니다. QSI는 그나마 우량한 업체입니다. 기사도 우호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회사가 꾸준히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습니다. 재무제표만 보면 눈에 띌 거 없는 작은 회사지만 이 종목이 CCG 테마를 타고 상승을 한다면 수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총은 1,000억이 안 되고요. 다만 본격적인 CCG 업체는 아닌 것 같고 통신장비 업체라기보다는 이 업체가 개발한 반도체 소자가 CCG 테마 쪽으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QSI가 CCG 종목으로 엮인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은 없다시피 하고 있고요. 10%도 안 되죠. 유보율은 엄청나게 쩌는 종목입니다. 조금 잘렸는데 유보율이 1,400%가 넘어가고 있죠. 원래부터 알던 종목이고 몇 번 거래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향후에 현금 확보 후에 좀 더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한국큐빅도 QS와 비슷한 수준의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 가지 걸리는 거 최근 뉴스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회사가 운영을 하고 뭔가를 한다면 그래도 언론 프레이도 좀 해줘야 되는 건데 이런 게 1년간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주식 투자를 20년간 해오면서 최근 뉴스가 하나도 없는 이런 종목은 처음 봤습니다. 거래량도 너무 적은 수준이고요. 하루 거래량이 5천만 원이 안 되죠. 이 종목 일단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관심이 없다면 거래량도 없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보는 게 맞는 거고 그 이유를 알 때까지 우리는 접근 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기가레인입니다. 기가레인도 6G 테마로 자주 소개되는 종목인데 저는 이 종목을 굳이 살펴볼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매매한 기억이 없어서 다시 살펴봤더니 절대로 제가 안 샀을 종목이 같더라고요. 일단 실적이 너무 안 좋고 차트도 들쭉날쭉이었습니다. 난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너무 들쭉날쭉입니다. 장이 안 좋아서 모든 종목이 같이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테마를 타서 우상향을 하거나 했어야 되는 건데 지 마음대로 움직였다는 건 어쩌면 세력들이 장난칠 수도 있다는 거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트가 엉망인 종목들은 건드리지 않는 편인데 기가레인은 여러모로 저희 기준에 못 미친 종목인 거고요. 일단은 이번 영상 소개를 하고 있지만 다음번에 제할 가능성이 큰 종목입니다. 이상으로 일단 CCG 종목들을 대충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이 종목들을 꼭 사야 된다는 건 아니고 현재는 지금이 투자 적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이 종목은 대박이니까 몰빵을 했던 종목은 없었죠. 지금은 조금 더 옥설 가려야 될 시기이고 시장도 너무 안 좋은 시기이니만큼 이번 시간에는 이런 종목도 있다는 정도로만 소개를 하려고 만든 영상이고 제 기준으로는 하반기부터 종목들은 매수해 나갈 생각입니다. 하반기에 매수를 할 때도 기초적인 분석을 이번 영상에서 언급한 정도로만 하겠지만 추가로 매수 전에는 공시나 관련된 기사를 볼 생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시나 뉴스를 하나도 살펴보지 않았었는데 원래라면 어떤 종목 매수하기 전에는 꼭 그 회사 현재 상황에 악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고 매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노인스트루먼트는 대표회사 교체 얘기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KMW가 CCG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공시를 낸다거나 하면 그때는 매수 적기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이번에는 CCG를 살펴봤지만 메타버스 같은 다른 테마들도 이번 영상 기본 포맷으로 해서 종목들 살펴볼 생각입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도 늦어도 2023년 올해 하반기부터는 줍줍을 한다는 마인드로 자금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제가 소개한 종목들 외에도 종목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